안녕하세요. 크리스비입니다. 오늘은 힘들 때 힘내세요라는 평소 방송답지 않게 저도 오랜만에 흥분의 도가니탕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최근의 코인 상황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1월 6일 오늘이었죠. 오전부터 비투시와님 잘 아시죠? 이 미국 대선 라이브 방송 오전부터 실시간 방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근데 오전만 하더라도요. 이제 경합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펜실베니아 주가 트럼프가 뒤지고 있었습니다. 해리스가 앞서고 있으니까 약간 비투시아님이 오전에 침울하게 방송을 하시다가 점심시간 즈음 돼서 이제 막 역전이 되고 트럼프가 앞서가기 시작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떡상을 하면서 막 오후에 급발진을 하시더라고요. 막 역전 막 외치시고 흥분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드라마틱하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죠. 11시 20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72,000불 올라갔었고요.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침울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11시 29분에 업비트에서 드디어 1억 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불과 또 11시 54분 몇 분 뒤에 비트코인 73,000불 상해 그리고 점심 즈음에 12시 즈음에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는 한 73,700불 정도 될 겁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아직 경신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불과 2분 후에 74,000불을 상회하고 나중에 75,000불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12시 11분에 드디어 트럼프가 핵심 경합주 중에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를 이제 뭐 3%, 4% 이렇게 좀 넉넉하게 추월을 하면서 굉장히 뭐 거의 이제 축포를 막 쏘아 올리는 분위기가 났었고 아마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가장 많이 올랐던 코인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최근에 도지코인, 뭐 유니스왑도 많이 오르긴 하던데요. 아무튼 도지코인이 26% 오르면서 리플의 시총을 따라잡아 버립니다. 8위가 지금은 리플이고 7위가 도지코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워낙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뭐 분위기가 뭐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뭐 폴리마켓이나 칼시나 뭐 조작이 있다, 뭐가 있다 많이 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도박하시는 분들은 내 돈이 엄청나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뭔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시겠죠. 제가 뭐 11월 6일 오전 한 뭐 점심 즈음에 찍은 것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91% 이렇게 크게 올라버렸는데 지금은 뭐 더 아마 영상 보고 계실 때는 더 올라버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97%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뉴욕타임스라는 매체가 있죠. 여기에서조차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처음에 오전에는 85%라고 얘기했다가 89%라고 했다가 그 뒤에는 또 이제 90%가 넘어간다. 뭐 이렇게 트럼프 당선 확률을 친 해리스 언론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유력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반쯤 해가지고 뭐 결정타를 날리네요.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서 팜비치로 이동을 하고 있다. 거의 이건 대선 승리 선언의 승리의 선언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2020년도에도 트럼프가 이제 한 1%, 2%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의 확정짓는 듯한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민주당 쪽 그 우편 배달이 많이 넘어오면서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약간 파티 분위기 이렇게 보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는 대선 결과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 돼서 뭐 트럼프가 돼서 좋다 뭐 물론 이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건 이제 박빙이 아니라 넉넉한 차이로 좀 이기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기쁩니다. 누가 이기든 박빙으로 이기면요. 이게 뭐 불복을 하네, 뭐 그리고 지지자들끼리도 이제 뭐 내전이나 뭐 의회를 쳐들어간다던가 여러 가지 변수, 뭐 다시 재검표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넉넉한 차이로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둘 다 뭐 제가 좋다고 했던 이유, 여기에 약간 해리스가 뭐가 좋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트럼프가 좋다는 당연히 이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트럼프가 된다면 아무래도 뭐 친암호화폐를 외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었고 당연히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조정 내지는 하락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냥 무조건 쭉쭉 올라가는 그런 장은 있을 수 없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좋겠다 할 것이고 특히나 결정적인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규제의 명확성이 생길 것이다. 바로 열고 이건 알트코인입니다.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되면서 거의 뭐 규제의 뭐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알트코인은 아직도 SEC가 워낙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가 되면 알트코인에 좋다. 이게 이제 뭐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좋다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자면 역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비해서 안 좋으니까 단기 하락이겠지만 결국 단기 하락을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이 또 될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단기 회복을 하다가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 상승을 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좋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해리스가 왜 좋다고 하냐면 유동성을 풀어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해리스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돈을 많이 풀고 뭐 국방비다 뭐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겠지만 보통 전통적으로요. 민주당이 물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돼도 주식 상승률이 다 오르는 건 맞지만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과거에 민주당 대통령이 됐을 때 주식 상승률이 뭐 3에서 4% 정도는 그래도 더 높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더 다수가 지지하는 그 정권이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많이 푸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주식 상승률이 높은 걸로 봤을 때 유동성을 푸는 면에서는 저는 해리스가 낫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해리스가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비트와 이더리움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으니까 지금 해리스나 바이든이나 뭐 게리 겐슬러가 있을 때 비트 이더 ETF까지 승인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트 이더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지. 이제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트럼프에게 좋았었고 해리스는 비트 이더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이 선거 대통령 선거가 더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가 완전 주류로 자리를 잡고 대비를 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거든요. 올해 암호화폐 업계의 선거 후원금이 그렇게 돈이 많다는 오일, 뭐 석유 가스 업계랑 바이오 제약, 뭐 이쪽의 후원금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는 기존의 뭐 빅테크라든지 뭐 주식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도 있다. 암호화폐 유권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장난치고 하면 심판을 받는다. 요런 커다란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다는 거, 그것도 이제 가장 경제의 핵심인 미국에서 던졌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의미가 있고 잘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흥분을 잠깐 가라앉히고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떨까?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현재는 여전히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유니스왑도 많이 올랐고 도지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23년 초, 22년 말부터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뭐 AI 코인 니어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니어 코인. 이제 빨간색이 도지코인, 유니스왑. 지금 뭐 도지랑 유니스왑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한번 따지고 보면요. 이제 한때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여기 니어가 살짝 추월을 한 적은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밑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도지나 유니스왑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23년 초 기준으로 볼 때 다 비트코인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340%인데 뭐 200%, 185%, 유니스왑은
정말 SEC 덕분에 많이 눌려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장세가 이어질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하고 있는 정도지 지금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잔고가 엄청난 플러스 아닙니다. 그냥 잠깐 회복되는 정도다. 그래서 알트장은요, 아직도 전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은 비트코인 장세, 비트코인만 주목받고 원맨쇼를 하는 그런 장세가 한참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도 말, 그러니까 불장이 약간 시작되기 직전, 현재랑 약간 비슷한 장세라 생각이 들고요. 21년도 5월은 이제 뭐 완전 알트코인이 폭발을 했던 그 시기잖아요. 이 두 시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알트코인의 상승 시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때가 이제 20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약간 24년도와 저는 약간 비슷한 시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입니다. 20년도 이제 하반기인 거죠. 자, 파란색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도지, 뭐 에이다 같은 이제 올드 코인이긴 하지만 이런 코인들을 가져와 봤는데, 뭐 비트코인 지금 불장 직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코인이 아직 없습니다. 왜요? 불장이 안 왔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정말 강세장의 마지막 몇 달 반짝하기 때문에 계속 이더리움만 한참 앞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좀 이게 더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더리움, 도지, 에이다 아직 칼을 품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 거란 겁니다. 비트코인의 독주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자, 이제 21년도 5월, 요때가 5월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 4월 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21년 4월, 5월 불장으로 오니까 이제 확연히 보이죠. 비트코인은 저기 밑에 바닥에 뭐 거의 뭐 심정지처럼 차트가 보이고요. 그 위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률이 좋고 더 위에 에이다가 한 500% 정도 돼 있네요. 비트코인 100% 정도 상승인데 그리고 우리의 도지코인이 무려 4,400, 뭐 여기 가면 뭐 거의 한 6,400% 올랐네요. 21년도 연초보다 1월 뭐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에이다도 이제 21년도 9월, 10월 가면 오히려 도지보다 훨씬 또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장의 끝 무렵에 가서야 비트코인이 내가 왜 이걸 비트코인을 많이 샀을까 뭐 이런 뭐 자조 섞인 얘기도 한때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넥스트 도지가 뭐냐? 에이다도 이제 21년도 9월, 10월 가면 도지보다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넥스트 도지나 에이다가 뭐냐?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도지든 에이다든 넥스트를 찾았다 하더라도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한참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적어도 한 4달, 5달 이상은 비트코인이 저는 뭐 거의 2억 원저리까지는 가야만 비로소 이제 알트코인다운 수익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만 하면 좀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제가 했던 걸 말씀을 드리자면 불과 2, 3일 전 그리고 뭐 일주일 전 정말 2, 3일 전만 해도 비트코인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은 정말 조금씩 소액 매수를 그래도 했었습니다. 제가 비트를 지금 사는 건 사실 생각도 안 해본 건데요. 그냥 저는 현금을 산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현금을 산다는 생각. 근데 그 현금이 조금 뭐 값이 오르는 뭐 추세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생각을 했거든요. 비트가 앞으로도 향후 한 4개월, 5개월 최소 그 이상은 독주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현금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 이제 주로 쓰는 업비트 계좌가 따로 있는데 이제 추가로 뭔가를 살 때는 가끔 뭐 빗썸이나 뭐 코인원이나 뭐 이런 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액수는 가렸지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냥 몇백만 원 뭐 이 정도를 샀지만 비트코인도 9,500만 원대에도 샀어요. 9,500 뭐 초반에 한번 사고 9,400 뭐 얼마에도 후반에도 조금 사고. 근데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플러스가 될지는 저도 몰랐죠. 그냥 나는 현금 사놓고 그냥 내비둔다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고, 뭐 이뮤터블 X나 빔이나 뭐 델리시움 뭐 이런 것도 뭐 소액 사놨는데 이런 거 오르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더 오르더라. 그리고 이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알트코인들은요, 지금 올랐으니까 뭐 빨개졌는데 또 언제든지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참고로 저는 이제 뭐 사긴 샀는데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놓고 업비트에 그냥 넣어놔서 요거는 그 둘째 아들 10만 원어치 산 거 그냥 그거거든요. 제 거는 이제 업비트에 많이 뭐 넣어놨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재미없어서 이더리움이 재미없어서 수익률이 떨어져서 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한동안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보다는 저는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재미있다고 그래서 소액이라도 제발 소액이라도 이더를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놓으시면 좀 어떨까, 심신의 안정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도 아직도 강세장 초반에 들어갈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알트도 좋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고 아마 또 알트코인은 대부분 많이 들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만약에 향후에 크디 큰 조정이 온다면, 지금은 이제 뭐 비트나 이더나 뭐든 살 때는 현재는 아니겠죠. 큰 조정이 분명히 또 이런 상승 사이클 안에서 올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비트든 혹은 뭐 좀 비트가 그러면 이더라도 현금을 산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모아두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장기전이니만큼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